(2026년 6월 30일) 이정훈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죽을 패를 들고 남을 속이면은 안 되죠. 죽을 패를 들고 자기 혼자 죽어도 문제인데 남까지 속이면 안 되죠.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서남권 발전 방안을 내놓았어요. 광주에 가서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제 점점 더 이재명의 거짓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업이 이미 갈파를 했습니다. 용수와 전력은 정부가 책임져라. 그러면 투자하겠다. 네, 조건문입니다. 네, 용수와 전력을 책임지라 그러는데 왜 대한민국 좌빨의 대표인 환경단체들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정말 비겁한 환경단체입니다. 자, 도대체 국가를 경영하는데 재벌을 투자하게 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국가를 운영하려면 여러분과 제가 낸 세금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세금을 자기 마음대로 쓰면 안 되죠. 이렇게 쓰겠다라는 계획안을 세워서 번거롭긴 하지만 국민을 대표한 국회로부터 승인을 받고 그리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서남권, 호남권 개발안은 이재명 혼자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예산을 쓰지 않고 재벌 예산을 쓴다 그러는데 이거 재벌하고 결탁하는 거 아닙니까? 왜 대한민국 민노총을 비롯한 좌빨단체들 입 다물고 있나요? 그리고 나중에 정부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 왜? 네가 하는 정책을 왜 내 돈 갖고 쓰라 그래? 사기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어제 발표를 하고 6.29 선언을 할 줄 알았더니 항복을 할 줄 알았더니 6.29 선동제를 하고 다닙니다. 이제 이재명 정권 붕괴할 날이 다가올 겁니다. 광주광역시에 내려가서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재용 최태원 회장을 거론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래는 용인 클러스터를 다 끝내고 그 다음 단계로 여기에 투자하려고 했던 것 같다. 두 재벌 회장이. 그래서 제가 지금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니까 동시에 하자라고 말씀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강요는 하지 않았지만 좋게 말하면 유도,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유인을 해서 기업의 결단을 끌어냈다. 강요네요. 강요했다는 놈이 강요했다고 얘기합니까? 유도했다 그러고 유인했다. 억지로 하기 싫은 걸 유도해놓고 유인해냈다. 이게 강요잖아요. 이걸 자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1년 동안 재임하며 내가 가장 보람있는 일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 발표회에서 삼성전자의 부회장이 참석해서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현재 삼성그룹은 평택 반도체 공장을 마무리 공사 단계에 있고 다음 단계로 용인 국가산단에 투자하는 거를 하고 있고 지금 용인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은 강요는 하지 않았지만 유도, 심하게 말하면 유인을 했다라고 하면서 기업들은 용인을 끝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용인과 같이 하라라고 압박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분명히 삼성의 부회장은 평택이 지금 끝나가고 있으니까 투자가 용인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하겠다는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계획했는데 동시에 하라고 압력을 넣은 거죠. 강요를 했고. 그래 놓고 이재명은 여러 이견이 있지만 분명한 건 경제적 원리에 따른 결정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유도 유인을 했다고 해놓고 경제적 원리랍니다. 그러면서 민영배라는 사람도 참 그렇죠. 지금 7월 1일부로 이 방송이 7월 1일 나갈 텐데 이제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남도가 통합해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가 됩니다. 7월 1일부터. 줄여서 광주특별시로 부르겠어요. 광주시장 당선인이죠. 기반시설 비용을 통합시에서 부담하겠다라고 했다. 그래서 정부 부담이 적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기반시설 비용이 뭔가 하면 SOC거든요. 물, 전력, 도로 이거. 근데 이 전남이, 호남이 이걸 부담할 수 있나요? 김정관 산자부 장관이 같이 내려가서 거들었습니다. 근데 그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이 서남권, 이 광주특별시죠. 여기에 투자되는 SK하고 삼성이 투자하는 게 800조 원이 넘는데 이 돈이 얼마나 큰가 하면은 광주 전남 지역에
GDP가 160조밖에 안 돼요. 그 5배가 하게 되면 800조죠. 800조를 이 기업이 투자한다 그랬습니다. 기업이 훨씬 많은 투자. 광주 전남 지역에서 나오는 GDP의 5배를 투자합니다. 5년치를 투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기업들이 필요한 물과 전기를 어떻게 됩니까? 이 기반시설은 전남 광주에서 된다라고 해놨는데 김정관 장관은 정부가 100% 대주겠다고 보증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반도체 공장의 핵심인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서 100% 책임지겠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광주시장이 100% 책임지겠다라고 했으니 할만하다. 정부 지금 돈은 안 된다 이런 건데 이게 뭔 소리, 이게 이제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뭘 얘기했는가 하면 양모호남 시무국가를 거론했습니다. 양모호남, 만약에 호남이 없었다면 시무국가, 그때 국가는 조선입니다. 국가가 없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호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양무 호남 시무국가는요 언제 나오는 얘기인가 하면은 임진왜란 때 나온 얘기입니다. 임진왜란 때 활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항복이죠. 그가 충민사라고 하는 사당이 있습니다. 현충사 이렇게 사당들이죠. 그 사당에 대한 충민사에 대한 기록을 남긴 충민사기라는 글에서 국가 군저 계고호남 양모호남 시무국가라고 했습니다. 국가 군저라는 건 뭔가 하면 국가의 군저 전쟁 물자 식량이 계고호남 전부 호남에 있다. 군수 물자가 다 호남에 있다. 그래서 호남이 없으면 양모호남 시무국가, 호남이 없으면 국가가 무너진다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 군수품은 쌀이죠. 식량이죠. 호남이 식량 창고였습니다. 그래서 그 신안 앞바다에 가게 되면은 그 배가 가라앉은 게 많은데 그게 다 호남에서 식량이나 물건을 갖고 오다가 풍랑을 맞아 가라앉은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가 나오고 하는 건데 호남은요 오랫동안 그쪽이 평야지대였기 때문에 수탈을 당했고 호남에서 올라가는 세금이 훨씬 많았죠. 조선조 때, 고려 때도 마찬가지고. 영남도 세금이 올라가는데 영남은 이 중령이나 세제로 넘어야 되니까 어려워요. 그리고 많이 뺏기지도 않았어. 또 거긴 농토도 넓지 않으니까 많이 가져가지도 않았는데 호남은 영토가 넓다는 이유로 그쪽에 있는 지주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또 한양에 또 개성에 갖다 바치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농업하기 좋은 지역, 평탄하고. 근데 약점이 있죠. 물이 적다는 거죠. 근데 이 물을 어떻게 만들지? 그러니까 호남은 양무, 호남, 시무 국가를 얘기할 때는요. 원래 호남은 농업지역입니다. 지정학적으로 그래요. 근데 지금 와서 이걸 산업지역으로 바꾸겠다는데 이렇게 하려면 전적으로 필요한 게 전기는 이제 세우면 되는데 물은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물. 호남 지역에도 물이 제법 와요. 비가 와요. 근데 그 물이 이렇게 좀 쓸 수 있도록 흘러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실개천 같은 걸로 다 흘러갑니다. 섬진강이라는 노래, 섬진강 하동장터 노래 있죠. 섬진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강들이 대개 하류로 가게 되면 큰 도시가 있어요. 한강은 서울을 만나고 낙동강은 부산을 만나고, 네. 뭐 금강도 하다못해 대전을 중하류에서 만나고 하는데 광주에 있는 강은 뭔가요? 거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섬진강만은 특이하게 하류로 갈 때까지 큰 도시가 없습니다. 하류에 큰 도시가 있으면 그 강을 위에서부터 잘라 먹으면 물을 써버리면 밑에서 난리가 납니다. 물이 워낙 많으면 문제가 없지만 함부로 못 써요. 근데 섬진강 물은 하동 쪽에 와서 조금 인구 있을 뿐 큰 도시가 없다 보니까 잘라가는데 누가 주로 잘라가느냐? 이게 이제 해방 이후 섬진강 개발하면서 이 물들이 대부분 호남으로 보냅니다. 거기 댐들을 만나서 호남 쪽에 농업 쪽으로 쓰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광양제철 때문에 그쪽에서 쓰게 하면서 섬진강 물은 쉽게 말하면 다 호남 퍼주는 거예요. 하동이니까 분명히 경남으로 흐르는데. 그리고 금강 본류 저 상류에 용단댐을 막아가지고 그거를 전북 쪽으로 흘려보내주잖아요. 그만큼 전라도는 물이 부족합니다. 근데 지금 이 초순수가 필요한 반도체를 한다고 하면은 만약 가뭄, 2023년도 가뭄 들었을 때 농산물도 못 쓰게 했잖아요. 우선 사람들이 먹어야 되니까. 물론 비가 올 때는
강이 짧고 하니까 다 내려보내야 되고 아니면 홍수지니까 모자랄 때가 문제잖아요. 물이 부족해서 지금 섬진강물까지 퍼다 쓰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거 자꾸 물을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그럼 물이 또 그냥 물인가? 초순수를 아주 증류수에 가까운 물 양이 적은데 근데 이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쯤 이재명이 이런 발표하면요 대한민국에 난다긴다하는 환경단체들은 섬진강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거 섬진강 잘라먹는 그 물을 얘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대한민국 강 다 마른다 못한다라고 데모를 해야 돼. 데모 안 하잖아. 왜? 이 정권에서 한 자리 주고 정치적으로 같은 노선이니까. 양무호남 시무국가는 농업지역이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그걸 산업지역으로 돌려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전기 문제도요. 삼성전자의 부회장이 딱 부러지게 얘기했어요. 여기다가 원전을 씌워달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현대의 전기는요. 아주 질이 좋아야 돼요. 저도 지금 앞에 컴퓨터를 두고 또 핸드폰도 충전해서 쓰는데 이게 전압이 일정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발전소를 많이 가봤다고 말씀드렸죠. 수력발전이 가장 좋은데 수력발전소 밑에 가면 발전소가 있는데 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터빈을 돌려 전기 생산하는데 이게 물이 일정하게 떨어지는 것 같아도 자연적인 거니까 약간의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주파수가 60사이클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걸 막 조절해 주는 게 앉아서 하는 일이에요. 60Hz로 쫙 가줘야만 지금 컴퓨터나 TV나 핸드폰 쓸 때 이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기계들은 아주 그걸 정확하게 전기가 와야 돼요. 쉽게 말하면 간헐적 발전원인 태양광이나 풍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북한식으로 뭐 화전을 하더라도 뭐 전압이 낮아서 불이 껌뻑껌뻑거리거나 그런 전기 안 돼요. 지금 대한민국은 원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기 품질이 아주 좋아서 여기가 테스트 베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거는 지금은 화전하고 원전밖에 없는데 화전은 가스가 나오고 재가 나오니까 원전밖에 없죠. 원전이 훨씬 싸고 원전을 지어야 됩니다. 근데 원전을 지금 호남에서는 영광에 하나 줘놓은 거밖에 없는데 영광에 그토록 반핵 단체가 몰려가서 가장 심하게 데모를 해서 한손 사람들도 영광에는 원전 못 짓는다 그러잖아요. 더 이상 입지적으로도 바다가 얕아갖고 냉각수 쓰는데 한계도 있고. 근데 자기네가 지금 SK하고 삼성이 팹하고 AI 센터 시켰다. 이재명이 강요는 아니고 유인하고 유도해서 하는데 이건 져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짓는 거를 이재명은 광주 특별시가 한다 그랬고 김정관 장관은 국가와 지방이 같이 한다 그랬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지만은 광주는 원전 짓기 어렵습니다. 물론 한수원하고 이야기되면 될 수 있겠지만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근데 이재명은 정부 돈 안 쓰겠다 그랬어. 이거 사기죠. 뭐 이렇게만 돼서 뭐 일자리가 1600만 개가 생기고 이 지역에 전남대학교 또 지스트라고 있어요. 우리 카이스트가 가장 좋은 공과대학으로 치고 그 다음에 유니스트라고 울산에 가면은 현대가 만들었나 그런 대학이 있고 그 다음에 디지스트라고 해서 대구에 가면은 또 있고 또 포항공대 포스텍이 있죠. 그 다음에 호남권에 가게 되면 지스트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켄텍이라 그래서 한전이 나주에 가면서 거기에 코리아 에너지 공대 켄텍을 만들어서 이 켄텍이나 이 디스트 출신들 그다음에 전남대 사람들이 엘리트가 돼서 취직하면 좋겠죠. 근데 이게 모든 게 조건문이에요. 이 서남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해주면. 근데 이재명은 그거는 광주 특별시가 하기로 했다 그러고 김정관은 광주하고 정부가 보증하기로 했다. 근데 지금 정부는 이렇게 하겠다고 국회에 법안을 내거나 예산을 통과시킨 사실이 없습니다. 그냥 기업들 팔 비틀어서 먼저 하겠다고 발표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기죠. 이렇게 갑자기 추진하는 게 어딨어요? 사기입니다. 국회에서 하다가 분명히 옛날에 이재명 같은 민주당 파들이 그랬잖아요. 어느 특정 지역만 투자하느냐고 싸움질 해갖고 정부 하겠다는 거 맞고 그러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은 뭐 자기가 책임지겠다 그랬는데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개표입니다. 그때 경기도지사에 이재명 씨가 당선되는데 당신이 확실시 됐죠. 그때 JTBC하고 인터뷰하면서 인터뷰어는 이지은 앵커입니다. 인터뷰하다가 이재명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지은 앵커가 책임지실
부분이 있으면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신 건가요? 라고 하니까 이재명이 갑자기 책임이 무슨 말이죠? 저는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는데요? 하고 잡아댑니다. 이때 김부선하고 무슨 관계가 나올 때 얘기해요. 금방 자기 입으로 책임질 부분에서는 확고하게 책임지겠습니다 해놓고 뭘 책임질 거냐고 물으니까 책임이 자기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딱 잡아댔습니다. 아,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내가 좀 지나쳤다 그러지 말았어야 된다고 딴소리 하긴 했지만 이런 사람입니다. 말 바꾸는 사람입니다. 이재명 말 나쁜 거 한두 번 아니죠. 지금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김민석을 당선시키려면은 지지표가 있어야 되는데 정청래계가 워낙 세죠. 근데 호남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 민주당 권리당원의 3분의 1이고 그리고 전국 각지에 있는 민주당 권리당원도 대개 호남 출신이니까 그들이 찍게 하려고 해서 이런 수를 던진 겁니다. 그런데 이 패는요, 이루어지지 않는 패입니다. 거기다가 원전을 지으면은 반핵단체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일단 그것부터 막아야죠. 그들이 가만히 있는다고 하면 물은 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섬진강 물 지금 다 잘라 쓰다 보니까 섬진강 하구에서는 제첩이 옛날만큼 안 나오잖아요. 물이 줄어서. 어딜 더 끌고 올 거예요. 지금 광양제철도 쓰던 물 재처리해서 또 쓰고 물이 없어 그 난리인데. 그러니까 안 되는 수를 가지고 호남을 속이니까 이건 죽을 수입니다. 벌써 SK하고 삼성은 그래 니들이 하라니까 하는데 용수와 전력 책임제라는데 이거 딱 꺼낸 순간에 좌빨의 대표인 환경단체는 데모해야 되는데 아직은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왜 가만히 있지? 그리고 이거를 전력은 할 수 있지만 물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전력은요 APR 1400 지어서 대규모 원전으로 해야지 무슨 SMR입니까? 그리고 재벌 투자를 하면서 국가 예산은 거론하지 않는 건 사기입니다. 정부 정책이 아닙니다. 이재명 개인 정책입니다. 여기에 호남과 대한민국 국민이 속지 말고 그를 하야시키는 쪽으로 가는 게 옳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